이번 강은 2023년입니다. 2023년 6월 17일 날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중에서도 2차 기계안전공학의 보신 분들의 합격하신 분의 문제들을 그대로 100% 다운받아서 NCS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합격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러분도 2024년 이후가 되겠죠.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문제를 받는 순간 틀림없이 똑같이 나온다. 2023년은 13회지만 2024년은 어떻게? 14회예요.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했다? NCS로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 및 배점을 보면요, 구분하면 이것은 1차가 아니고 어떤 2차입니다. 2차 전공이고 시험 과목은 기계에 대한 거예요. 바로 시험 시간 몇 분이다? 100분입니다. 100분을 하는 이유는 단답형이 5문제예요. 근데 이게 강의로 보면 한 문제죠. 논술형. 근데 저는 논술형이라 그러지 않아요. 서술형이라 그랬다. 왜? 논술을 한다는 것은요, 기승전결이라든지 서론, 본론, 결론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논술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점하는 분들이나 출제하는 분들이나 논술에 대한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공학적인 분들이에요. 또 모범 답이 있어요. 우리 지도사는 기술사하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이 아니고, 저는 논술형이 아니고 서술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4문제 중에요, 선택을 줬습니다. 3문제만 하시면 돼요. 3문제인데 6번, 7번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8번, 9번 중에 2개 중에 선택을 하면 된다. 결론은 뭐 문제냐? 4문제지만 3문제만 하면 돼. 그래서요, 단답형 5문제입니다. 5점씩이니까 5개 하면 25점입니다. 논술형, 즉 서술형은요, 4문제 중에 3문제만 하면 되니까 합하면 3문제니까 25점씩 곱하니까 75점입니다. 합하면 몇 점? 100점입니다. 100점 중에서 몇 점이 합격이다? 60점이 합격이에요. 60점도 합격입니다. 100점도 합격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어떻게? 60점이라고 지도사 자격증이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다. 100점이라 그래서 자격증 2개 주지도 않습니다. 6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아. 바로 그래서 뭐가 없다? 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점 합격을 받아야 기분이 좋겠죠. 우리는 만점으로 출발한다는 생각을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CS를 적용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요, 대분류는 단답형과 논술형, 다른 말로 하면 서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중분류는요, 바로 단답형 1번 문제가 법령이에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안전보건규칙이, 이게 줄인 거죠. 원칙은 산업안전보건규칙입니다. 거기 보니까요,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 뭐가 나오냐 하면 크레인의 방어장치 중 건가방지장치와 가바방지장치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야. 다시 얘기하면 크레인 중에서 크레인에는 방어장치가 건가방지장치도 있고 가바방지장치도 있다. 그걸 2개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2개니까 2점이 될 수도 있고 3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바뀌어져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럼 이건 어딨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4조에 있어. 그럼 우리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32조 양중기에 대해서도 해야 돼요. 134조 했으면 135조도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시험 출제자들은 은행식이 아니니까 134조가 그대로 나와도 관계없어요. 다음번에는 132조 양중기의 종류도 나올 수 있다. 바로 이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을 어떻게 NCS 기준에가 세세 분류를 했습니다. 그 2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기계 위험 요소예요. 이것은 사고 체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뭐예요? 사고 체인이니까 어시던트 체인이라 이거겠죠. 그 어시던트 체인은, 사고 체인은 5가지 요소가 있으면 6가지 뭐가 있어요? 위험점까지 우리는 항상 함께 공부하면 되겠죠. 결론은 문제 2는 보니까 기계 위험 요소, 사고 체인, 어시던트 체인에 5가지 요소를 쓰고 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왜? 요소를 설명하라니까 귀찮잖아. 그러나 귀찮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써봐야 되는 걸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기계 안전이야. 기계 안전 중에도 와이어로프예요. 근데 와이어로프 하면 우리는 와이어로프 금지사항 3가지, 뭐 예를 들어 와이어로프의 금지 기준 6가지, 그 다음 달기 체인의 금지 기준 4가지, 또는 섬유 벨트라든지, 또는 섬유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4가지.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줄거리라면 줄을 그는 와이어로프 중 단말 처리하는 방법이 5가지 있대요. 5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요 문제가요, 2019에는 논술형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책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역시 가연도 문제를 충분히 하면 충분히 역시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요, 4번째요, 공장 자동화입니다. 요 사이는 자동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시대인데, 그게 바로 대개 FMS에, FMS는 바로요, 뭐냐 하면 굳이 얘기한다면 플렉시블 자유로운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 구비해야 할 기본 기능이 5가지 있대요. 기본 기능 5가지가 이번 시험에는 뭐로 나왔다? 단답형으로 나오는데, 여기 2020-23이라고 하는데 2022에는요 논술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번만 풀어봐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또 5번째는 법령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안전인증 고시예요. 안전인증 고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바로 문제 5번에 뭐였냐 그러면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 안전인증 고시가 나오면 뭐요? 자율안전 확인 고시가 나와야 돼요. 사출 성형기에 사용되는, 그래서 사출 성형기는요, 플라스틱 금형을 찍어내는, 그러니까 금형을 찍어낸다기보다는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서 내는 기계가 바로 사출 성형기입니다. 프레스 금형, 철판을 찍어내는 게 뭐다? 프레스 기계예요. 그러니까 사출 기계에 대해 하는데, 그 기계의 방호 장치가 3형식이라는 겁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이게 어렵잖아, 사실. 간혹 이런 문제가 하늘에서 떨어져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번 시험에 여러분 시험 문제되나 나왔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나 우리 1형식과 2형식도 제가 당연히 수업에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지침 사출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됐다. 그러면 이 5가지 문제 중에 뭘 쓸 것이 어디냐 하면 설령 이걸 공부하면 되지만, 설령 제가 예를 때 했다고 해도 저도 이거는 못 쓸, 그럼 5점은 각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100점 중에. 그럼 어떻게? 95점으로 하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답형인데 논술형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논술형은요, 제가 논술형을 안 하고 서술형이라 그랬잖아요. 서술형에 대해서도 4문제가 나오잖아. 4문제 중에 운이 따르면 다 법에 나와. 2023년도 보니까요, 다 법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첫째 있잖아. 법령을 이제 보겠습니다. 법령을 보면요, 안전보건 규칙에 관한 규칙이 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중에서 6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문제 6번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크레인 중에서 무슨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에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상태에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 다만 이걸 법 그대로 작업 장소의 구조라든지 지형 등으로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준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기준기에 체결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기 위해 탑승 설비해놓고 플랫폼 설계와 설치 규격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사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에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86조가 나왔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상하를 좀 하자. 85조도 보고 87조도 공부해. 왜? 항상 시험 문제 출제하는 분들의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수준이라는 것은요, 항상 A라는 출제를 했으면 다음에 B가 가더라도 항상 가연도 문제를 어떻게 모방하거나 가연도 문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아래 위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논술로 살아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산업설비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보일러입니다. 2022에도 나왔어요. 이 보일러 중에서도 보일러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물음을 아예 물음 1, 물음 2, 물음 3을 줬습니다. 그래서 물음 1이 보니까 불순물이 포함된 보일러수를 사용한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그랬어. 두 번째는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이상 연소 현상.
연소할 때 이상 연소 현상을 4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세 번째는 보일러의 방호 장치 중 고저 수위 조절 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데 이 내용은 우리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신 분은 되게 많이 잘하고 있어요. 또 이 내용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와 119조에도 보일러의 방호 장치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서술형으로 나왔지만 단답형으로 보일러의 방호 장치를 3가지 쓰시오 또는 4가지, 5가지 쓰시오. 항상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래서 보일러에 대한 문제. 그러면 6번과 7번은 선택이 있다고, 선택이 없어 다 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선택 없, 그럼 이거 2개 다 맞추면 50점이잖아요. 선택 여지가 없다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8번과 9번은요, 뭐가 있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 어떻게 선택하느냐? 바로 8번, 9번 중에서 내가 잘하는 문제, 바로 문제 8번을 잘하거나 문제 9번을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문제 하면 8번에 대한 소성가공에 대한 건데요. 얘는요, 2020년제가 단답형 출제 항상 이런 게 나와. 그럼 우선 보자고. 문제 8번을 보니까 금속 재료예요, 금속. 금속 재료 소성가공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소성가공을 안다면 절삭가공도 사실 기억하셔야 되죠. 소성가공에는 압연, 롤링, 인발, 드로잉, 압출, 전조, 판금가공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 여기 무슨 압연에 대해서 개요를 하고 또 압연에 대해서 결론을 맺을 필요할 수도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물음이 압출 가공 시. 그 압출 가공할 때 유일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압출됐지만 2020에는 압연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설명하더라고. 이런 물음을 이제 8번 문제인데, 이거는 소성가공의 대표적인 5가지를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9번은 법령이에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인데, 이거는 뭐 나오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근데 1.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해야 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그냥 단답하면 똑같죠. 물음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물의 설치 조건 5가지를 써내요. 물음 3.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준수해야 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4번과 5번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 어려운 게 없어요. 4번에 대해도 공업고등학교 정도 기계과나 금속과나 다니면 다 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뭐 9번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단골 손님이야? 산업안전기사 공부, 건설안전기사 공부하시는 분, 이것도 역시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우리가 한번 해보면 분석했잖아요. NC에서 해보면 어떻게 틀리면 합격된다. 또 기계공학을 내가 굳이 전공해야 되나?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있지. 그 다음에 기계 분야에 오래 근무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필기 1차만 되면 2차는 틀림없이 된다. 그럼 2차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3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1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바로 1번 문제입니다. 이제 색깔도 좀 바꿔봤는데요. 우리 시험은 당연히 몇 분 동안 본다? 100분 동안 봅니다. 시험 응시 분야는 우리 기계안전공학이에요. 수험 번호도 이래 쓰고 성명 도서출판 세아가 아니고 여러분 이름을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똑같습니다. 다음 단답형 5문제를 모두 답하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번 보니까 이래 나왔어. 크레인의 방호장. 그럼 우리는 대략적이라도 크레인 정도는 알아야 돼. 크레인이라는 건 뭐예요? 크레인은 첫째 상하를 움직여요. 또 좌우로 움직여요. 또 앞뒤로도 움직여요. 상하나 좌우나 앞뒤로 움직이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장치를 가지고 뭐라 그래? 크레인을 알아야 돼. 크레인이 나오면요, 또 뭘 알아야 될까? 크레인 나오면 당연히 크레인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알고, 그 다음에 크레인이 나오면 양중기의 종류도 알아야 돼. 양중기는 크레인부터 시작해서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양중 이렇게 다 쭉쭉쭉 알아야 돼. 그런데 크레인의 방호 장치 중에서 건가방지 장치거든요. 오버 호이스팅이라고 그래서 리미트. 그럼 이거는 건가방지 장치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근데 사실 그거는 아까 그랬을 새 두건이라고 그랬더니 새막 이제 더 이상 감겨지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리미트 스위치구나. 또는 가부하 방지 장치, 오버로드잖아. 힘이 걸리면 나는 멈춰버리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역시 리미트 스위치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그런데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는 한번 있잖아요. 건가방지장치가 뭐고 가보방지장치 답을 알기 전에 한번 가서 제가 보충학습에 가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한번 보죠. 이게 바로 원래 여기에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 그림을 뭐 잘하는 세아 출판사 만점 합격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선 가봐방지장치 여기 있어요. 보통 우리는 여기 있고 건가방지장치는 이제 여기 있죠. 그거 있는데 이 거는 보세요. 여기 조금 거는 인양 와이어가 감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이랬어요. 이게 더 이상 감기지 않게 하는 걸. 그럼 거는 건가 인양 와이어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거. 가는 가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건가방지장치는 와이어가 가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 와이어가 가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뭐다? 건가방지장치. 이것도 3점입니다. 그 다음에 방지장치 이상으로 감기일 경우 이상이 정지된다. 이렇게 써도 좋고 여기까지는 사실 써도 돼. 그러나 앞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길 경우 호이스트가 비정상적인 운영은 중량물 낙하면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건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훅이라든지 버킷 등을 달기 윗면대가 아니고요. 윗면과 드럼이라든지 트롤리 프레임 등의 건상장치 아랫면 간격으로 25cm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직동식 5cm 간다. 이것까지는 우리 여기서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럼 보자고. 이 내용은 사실은 이 크레인의 방호장치 어디냐 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4조의 방호장치 있어요. 크레인의 방호장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제 금방 한 가봐방지장치, 우리 요까지 건가방지장치, 요게 훅이라 그러죠. 요게 훅 해지장치는 뭐 이게? 훅 해지장치는 로프를 여기에 걸었을 때 로프가 벗겨지는 걸 방지하는 장치가 훅 해지장치죠.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는 언제든지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그 다음 전격 가중은 반드시 크레인이라든지 양중계에는 몇 톤을까지 올릴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좌우로 움직이기를 반드시 전격 가중을 표시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다는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다시 이제 위로 가서 그럼 정답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보자고. 정답은 바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정답을 쓰게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건가방지장치라 그러면요. 답을 작성할 때 이건 굳이 안 써도 돼요. 딱 해가지고 1번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죠. 바로 크레인은 하중을 매달 올릴 때 와이로프를 드럼에 감아서 기름을 수위하지만 잘못해서 와이로프를 드럼에 지나치게 가면 하중이 크레인이 충돌하여 낙하에 중대한 재해를 발생하므로 여기서부터 바로 일정 이상의 짐을 건상하며 그 이상 건상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뭐다? 바로 건가방지장치. 또 건상이라 그러는데 건상은요. 건상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바잖아. 그죠? 이거는 뭐냐. 원적 등은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정 이상의 짐을 위로 해도 괜찮아. 건상. 더 이상 그렇게 항상 건상하면 그 이상 건상되지 않도록 정해진 아까 뭐라 리미트라고 그랬죠. 건상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뭐다? 바로 건가방지장치. 그러니까 일종의 오바 와인딩 풀루프 디바이스라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문까지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거 다 쓸 필요 있다. 쓸 필요 없어요. 오로지 일정 이상의 짐을 건상하면 그 이상 건상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이것을 쓰면 바로 3.1 맞을 수 있다. 이것만 쓰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앞 설명 상세. 두 번째는요. 가부하 방지 장치. 오버로드라 그랬잖아. 짐이 많이 나의 힘보다 실리면 나는 멈춰버리겠다 이런 거죠. 보자고. 크레인의 허용 이상의 부하가 가해질 때 그 동작을 정지 또는 방지하기 위해 안전적으로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하면 대표적인 것으로 지부 크레인의 충격, 전격 총하중을 초과하는데 따른 전도라든지 파괴를 미연에 예방의 안전장치에서 가부 방지 장치가 있다 그러는데 인양할수 하중이 지부의 길이, 각도, 보조 지부의 조건 등에 따라 다른 지부 크레인을 가부하장 있는 크레인 작업 중 인양하고 있는 하중이 전격 총 하중에 근접하면 경보로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한개시킨 동시에 그 이상의 위험적으로 동작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 요거예요. 바로 크레인의 허용 이상의 부하가 가해졌을 때 그 동작을 정지 또는 방지하기 위해 안전적으로 작동시키는 장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가부 방지 장치. 그럼 이걸 다 필요 없고요. 크레인의 허용 이상의 부하가 가해졌을 때 그 동작을 정지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적으로 작동시킨 장치가 뭐다?
가바방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다 쓴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우고 따옴표에서 끝자를 반드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틀릴 수 있나? 이번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1번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까지도 우리는 마무리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자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야, 이거는요, 우리 기계의 단골 손님이에요. 기계 요소. 우리 기계 요소에는 이걸 가지고 기계 위험 요소 5요소라거든. 사실 여기서 기계 위험 요소 5요소라거든. 이 5요소가 왜 이게 어시던트 체인이라고 하면 이게 사고라는 말이죠. 사고. 왜 사고 체인이라고 이랬어? 아, 그대로 했구나. 사고 체인이라 쓰는 말은 사고라는 것은 하나하나 연결돼서 간다. 그래서 5요소라 그래요. 5요소를 쓰고 각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단답형으로서 어려운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5요소는 쓸 수 있는데 설명까지 쓴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좀 어려워. 그럼 5요소는 알아야 돼. 그래서 사고체인 5요소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함정이에요. 또 어떤 분이 함정을요, 써야 되나, 트랩이라고 써야 되나. 아무거나 써도 돼. 트랩을 써줬고 저같이 이렇게 다 써. 함정을 말해. 1요소는 트랩, 함정이 있다. 기계요소의 운동에 의해서 트랩점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건 의문점인데 닫힘 운동이나 이송 운동에 의해서 손과 발등이 쉽게 트랩되는 곳, 트랩되는 요걸 곳을 점으로써 요까지만 쓰면 돼. 닫힘 운동 또는 이송 운동에 의해서 손과 발등이 쉽게 트랩되는 점.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런다? 트랩이야. 트랩을 우리말로 하면 굳이 함정. 그럼 첫 번째 사고체에는 함정이 있구나. 함정은 이송운동, 움직여야 함정이 있지. 움직이니까 내가 손에 낑기든지 할 거야. 이송운동에 기계요소에 트랩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닫히면 열려야 되잖아. 닫힘 운동이나 또는 이송 운동에 의해서 손과 발등이 쉽게 트랩되는 점 또는 쉽게 함정되는 점, 함정되는 부분 이렇게 썼대. 뒤에요. 손과 발등이 끌려 들어가는 트랩. 또 반대로 손과 발등이 끌려 들어가는 함정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고체에는 뭐요? 함정이랑 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 항상 무슨 뭐 공치도 임팩트가 강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야? 충격이잖아요. 우리 하중 중에도 모든 하중 중에도 가장 큰 하중을 해야 되는 걸 바로 무슨 하중? 충격 하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충격. 충격은요,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 첫째, 그럼 뭐냐? 충격은요,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뭐라 그래? 바로 충격이라 그런다. 여기까지 쓰면 답이에요. 그 예로요, 고정된 물체에 사람이 충돌해. 그럼 가만히 있는데, 물건이 가만히 있는데 지가 가서 받는, 이거 가지고 충돌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학을 오면, 지금은 뭐 저하고 다닐 때하고 틀려서 대학을 오면 공식적으로 술 먹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MT도 가고 뭐 OT도 하고 나면 그냥 마시자, 붙자 이래가지고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갈 때 갑자기 전봇대에 가서 지가 부딪혀 놓고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전봇대가 와서 나를 박았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충돌이라 그래. 또 더 심한 예는 뭐라 그래요? 아스팔트가 펄떡펄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나 머리, 뭐 얼굴 깨졌다. 이게 바로 무슨 현상? 충돌 현상이라는 거. 그렇게 쓰면 돼. 이게 바로 뭐야? 우리한테는 충격이라고 그래. 임팩트라고.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쓰면 되고. 또 반대로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에게 충돌. 요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낙하 비례가 되겠죠. 물건이 주체가 돼가 사람에게 맞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운이 없으면 어떻게? 길거리 가다가 뭐가 돼? 돌이 떨어져 보는 거야. 그다음 사람과 물체의 쌍방 충돌. 둘이 서로 박는 거. 이건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람도 치고 물건도 왔다리 갔다 이래 하면 더 충격이 심해. 결론은 뭐야?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임팩트, 사고 체인의 2요소. 꼭 2를 쓰지 않고 이걸 뭐 1 써도 관계 5를 써도 충격이라는 거. 그 다음에 3요소입니다. 접촉입니다. 콘택트라고 하죠. 날카로운 물체에 접촉될 수도 있고 연마체를 줄 수도 있고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 또는 흐르는 전류에 사람이 접촉,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 이건데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제가 줄여놨어요. 이렇게 길이나. 접촉 상태로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는 기계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애매해가지고 제가 날카로운 물체나 연마체 또는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 등에 여기서 물체 또는 이제 전류도 괜찮아요. 접촉되는 점
또는 접촉점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3단계는 3요소는 접촉인데 날카로운 물체, 연마체, 뜨거우나 차가운 물체에 접촉되는 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요소라 그러는 동사에 말림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얽힘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럼 말림, 얽힘 이렇게 두 가지 써야 됩니다. 왜? 아마도 제가 또 봤다 그러면 아마도 모범답에도 말킴, 얽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옷, 넥타이 등이 움직이거나 기계설비에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림점 이거는 가지고 뭐라고 우리는 회전 말림점이라고 그래서 사실 말림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머리카락 이거는 좀 쉽게 할 수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1요소부터 5요소까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5요소는 이젝션이가 튀어나옴, 떨어뜨림 이런 거죠. 가공 중인 기계로부터 기계 요소나 가공물이 튀어나올 위험이 없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말 그대로 튀어나옴 그러면 가공 중인 기계로부터 기계 요소나 가공물이 튀어나올 위험점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한다? 5요소 튀어나옵니다. 그럼 결론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뭐냐 그러면 사고체인 5요소를 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요소를 함정이라 그러고 2요소를 가지고 충격이라 그러고 3요소를 접촉이라 그래 4요소를 말킴, 얽힘이라 그러고 5요소를 가지고 뭐라 그래? 튀어나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단답형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하기 전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림으로도 표현해 봤는데 바로 이게 1번째죠. 트랩이잖아. 트랩. 이 함정이라고 그러죠. 닫힘 운동이라든지 또는 움직이는 이송 운동 또는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점 이런 것도 다 뭐가 된다?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트랩점, 함정. 그 다음 충격이죠. 이 충격은 사람이 기계는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가서 부딪혀 이런 걸 충격. 그 다음에 접촉이요. 뭐 이렇게 기어 같은 데다든지 또 회전 토끼개라든지 또는 드릴 같은 데 이런 거 가지고 말림이라고 이거는 기계 부분에 접촉하는 접촉이다. 뜨거운 점, 차가운 점에 하는 것도 접촉입니다. 그 다음에 말림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숫돌 연면과 역시 이것도 접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오면요. 바로 뭐냐 하면 불꽃 같은 게 비슷한 이런 위험이 있는데 특히 튀어나오면 숫돌이 어떻게 깨지거나 숫돌 틈 사이에 가공물이 튀어나오는 것도 튀어나옴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계 사고체인 5요소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반드시 모든 교재에 다 일일이 제가 어디에 있다는 정답 근거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와이로프 중에서도 단말 처리, 와이로프를 묶는 방법이에요. 또는 방법 5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고 근데 사실 2023년 문제가요. 만만치 않는 문제. 왜? 로프를 했으면 단말 처리 방법 5가지를 쓰라 이 끝인데 쓰고 설명하시고 나왔다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말 처리를 소켓이라고만 써도 소켓 방법, 소켓은 효율이 몇 퍼센트, 100% 이렇게까지 써도 점수를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벌써 30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을 갖고 어떻게 다음 강을 하겠어요. 왜? 우리 시험 몇 분 동안 본다? 100분이에요. 가급적 강의도 100분에 맞춰서 하고자 합니다.